정치 논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법의 공정성을 넘어서서 국가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또는 국가의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든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법을 하나하나 집행하면서 시간을 잃어가지고 그것을 악화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면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또한 시급한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서 아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때에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커다란 정당화의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사회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신뢰 위기에 봉착해서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면권이 사법적 정의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한 부분 국민이 느꼈을 때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제 이 법과 제도의 범주 안에 보면 이른바 그 행정의 집행이나 또 제도의 해석 등등에 관한 국민들의 그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 공직자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고 말씀이죠. 또 보이지 않는 영향력도 있어 보이는데 행정학자 입장에서 보시는 제도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아무리 법이 정교하게 돼 있더라도 모든 행정의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재량권을 행사할 범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이 또 필요하고요. 너무 세세한 법이 또 많은 것도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큰 줄기의 법 테두리 속에서 재량을 행사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그 사안별로 이제 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때 공직자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뭐가 공익이냐. 이 사안에 관해서 가장 공익을 위한 것이 뭐냐. 또 공정한 것이 뭐냐. 이것을 항상 의식을 하면서 이제 저희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공익이 무엇일까. 또 이 공정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법 제도에 관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오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해하시는 측면 같은데 조사를 봤더니 3분의 2 정도의 국민들께서 이 나라는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인 거 아니냐 이런 법에 대한 그 불신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기준과 어떤 집행에 대한 공정성 이 부분을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주문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사법 질서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와 같은 식의 어떻게 보면 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식의 비판적인 지적은 사실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는 사법 질서를 옹호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자아상의 일면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돈이 없으면은 유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는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이 법관에 따라서 또는 법원에 따라서 이 양형이 서로 들쑥날쑥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건데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고무줄 양형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지적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법 질서의 선진화 그리고 공정화를 위해서 빨리 불식시켜야 할 이것도 악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사법부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제도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공정한 사회를 향해서 좀 더 이 국민들에게 하는 담론적 성격의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하는 토론이라 뭔가 좀 저희들이 이 법 또는 행정 제도에서 간과한 문제는 없었는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은 김 교수님부터. 저는 그 우리 사회에서
제일 공정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건너가야 될 강에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전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 법의 의식에 약화된 법의 의식. 이제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산업화를 하고 또 민주화를 그렇게 어렵게 해나오면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법을 넘어서서 법보다는 다른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싸워왔던 이 마음들이 워낙 커서 법을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그 위정자나 우리 국민이나 다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이제는 좀 더 깨끗하게 법을 지켜나가는 이 강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큽니다. 양당이 저렇게 싸우는 것도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다 그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같이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우리의 불신 문제를 이제 좀 더 넘어서서 상대방도 인정하고 믿는 이 마음을 우리가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들이 이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상대방이나 거래 상대자라든가 아니면 위정자는 또 국민을 이렇게 믿어주는 관계로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행정의 문제도 사실은 공정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이나 공직사회에 대한 가치를 또 조금은 가볍게 볼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듭니다만은 이런 전반적인 균형 면에서 볼 때 좀 간과하고 있는 어떤 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환경 어떤 걸 지적하시겠습니까? 네. 작년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공정성 담론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기대도 하면서 또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화가 이제 그동안 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신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칫, 각자가 자기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할 적에 이것이 어떤 공동선을 우리가 이제 또 유지해야 되는 것에 어떤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우리가 전체 우리 공동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국민들이 아울러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 공정사회에 대한 우리가 함께 좀 더 재인식해야 될 간과한 점들을 한번 지적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위상으로 볼 때 이제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그런 식의 요소들이 서로 증가하고 북한 인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인접 이웃하고 있는 나라 뭐 일본의 현재 문제도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국제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 내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연을 넓혀서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추구해야지 우리 내부만의 공정성만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려면 상당히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정부도 또 그런 점을 많이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논의가 좀 더 이렇게 널리 회자되는 또 하나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임기 후반부에 국정의 제1의 과제로 천명을 했었는데 또 나름대로 해석이 다른 또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김 교수님은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거론한